안녕하십니까. 강박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제 블로그에 있는 강박증의 주된 갈등 상황입니다. 글읽기 장애 환자분들을 위한 읽기 방송입니다. 제목, 강박증의 주된 갈등 상황, 회피 갈등, 피해를 감수해야 때론 큰 화를 면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때론 갈등을 겪습니다. 알려진 대로 한 개인이 겪는 갈등의 상황은 대략 세 종류입니다. 1. 접근 갈등. 대안들이 다 좋은 것인데 하나만 선택할 때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로 산과 바다 중 둘 다 좋은데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될 때의 갈등입니다. 다른 예로 미혼 남성이 중매로 3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모두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중 한 명만 선택해야 될 때의 갈등입니다. 2. 접근 회피 갈등. 어떤 대안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둘 다 있을 때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다이어트 중인데 밤에 배가 고파서 피자를 전화 주문해서 먹고 싶었습니다. 이때 여성은 피자를 먹으면 맛있고 좋지만 살이 찌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먹을지 말지 갈등을 합니다. 3. 회피 갈등.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하지만 모든 대안이 싫을 때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때 학생은 집 앞에 도착한 후에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반면 집에 안 들어가자니 날씨는 춥고 언제까지 집 앞에 서성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안이 다 싫을 때 겪는 갈등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선택했을 때 후회하기도 합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선택 상황에서 갈등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예의 없이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종류가 어떻든 모든 경우 다 그렇습니다. 접근 갈등에서는 예를 들어 남자가 어떤 여성 2명을 둘 다 좋아하는데 결혼 대상으로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시다. 이때 갈등하는 이유도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한 명의 여성을 포기할 때의 피해, 예를 들어 정신적 고통, 이런 피해를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만일 2명 중 아무나 한 명 선택해도 나머지 한 명을 잃는 것에 대한 어떤 피해도 없다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에서는 전술한 예처럼 다이어트한 여성이 피자를 먹고 싶은데 살이 찔까봐 걱정했습니다. 먹을까 말까 갈등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자라는 음식 자체가 먹어도 전혀 살이 안 찐다면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피자를 먹습니다. 회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충치가 생겨 아픈데 그렇다고 치과에 가서 이를 뽑는 것도 아파서 싫습니다. 만일 충치가 있어도 안 아프고 이 뽑는 것도 안 아프면 갈등이 없습니다. 충치가 있는 채로 살든 이를 뽑든 편하게 선택합니다. 강박증 역시 환자가 어떤 선택 사건에 대해 피해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박증 경우는 갈등 종류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회피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인 내남자가 사장에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10만원이 적었습니다. 이때 내남자는 가치관이 명예인 경우 날 무시하나? 날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건에 대한 이런 해석 자체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해석은 결국 가치관에 따라 비롯된 것일 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해석에 의해 불안한 감정도 결국 피해 때문에 동반되는 것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담자는
사장에게 왜 월급 액수가 적어요? 라고 묻자니 왠지 돈을 밝힌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싫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치관이 명예라서 그런 비상식적인 피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있자니 날 바보로 보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이래저래 둘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월급 받은 날 후로 며칠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이 일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피해 감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틀, 즉 누구나 상식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물어봐야 합니다. 가치관이 재산인 내 남자가 재산의 피해를 감수한다고 해서 누가 자기 물건 훔치고 있는 것을 그냥 보면서 감수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피 갈등의 상황에서도 당연히 강박증 발언 치료처럼 명백히 피해 감수를 해야 할 사항은 감수를 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를 두려워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자기 집 근처 병원에 에이즈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기에 걸려 그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자니 왠지 에이즈에 걸릴 것 같아 싫고 안 가자니 다른 병원은 멀리 있어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일반인이 감기 걸렸는데 그 병원이 에이즈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피해를 감수하고 그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사례에서는 월급 액수가 10만원 적게 들어왔는데 그 말을 하자니 날 돈 밝히는 사원으로 볼까봐 걱정을 하고 또 말을 안 하자니 너를 바보로 아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 되냐? 둘 다 피해인데 근데 사실 월급 액수가 적게 들어왔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 돈 밝히는 사원으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돈 밝히는 사원으로 보이는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았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면 날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고 또 말 안 하자니 또 날 바보로 보는 것 같고 어느 쪽으로든 피해가 있습니다. 그 어느 피해를 감수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돈 빌리고 안 갚는 것 이건 경우가 안 바른 행위죠. 그리고 일반인의 틀을 벗어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피해를 감수해야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피해조차도 생각도 안 하는 건데 보통 또 강박증이 있다 보니 또 명예다 보니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자, 사례는 끝났고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놓친 한 마리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할 때나 법적 분쟁에서 합의를 볼 때 비단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도 상대에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 바른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선택의 상황에서 모든 이득은 다 취하고 손톱만큼도 피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신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흔히 말하듯 인생 말년이 매우 비참합니다.
강박증 치료에도 그런 이치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끝내 하나라도 피해를 감수하지 못한다면 결론을 못 내서 심한 고통과 더불어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실화입니다. 옛날에 뛰어난 철학자 칸트, 다 아실 겁니다. 철학자 칸트가 한 여인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칸트는 그날부터 결혼에 대해 온갖 책을 다 뒤적거리며 연구를 한 후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좋나 안 하는 게 좋나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와 결혼할까 말까부터 아주 깊이 연구를 한 후에 청혼 받은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청혼을 허락한다고 이제 결론을 내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칸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우리 딸은 이미 결혼했어. 새 아이의 엄마라네.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피해 감수를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세상의 순리의 벽은 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